유경아, 미안해. 황기만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유경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갑자기 왜 미안해?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황기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절규했습니다. 무슨 실수? 말해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여보, 제발 말해줘. 뭘 했는지 모르면 도와줄 수도 없잖아. 황기만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기찬이 노트북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해서 넘겨줬어. 도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 황기만의 사채빚을 이용해 김도윤과 강재인이 황기찬의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기만은 낡은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홍 사장의 낮은 목소리와 담배 연기 냄새가 그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바지에 문지르고 황기만은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홍 사장의 쉰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황기만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홍 사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홍 사장님. 황기만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찾아뵈었습니다. 홍 사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돈 가져왔나? 그게 말입니다. 황기만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큰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제야 홍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황기만 씨, 우리가 몇 번째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정말입니다. 이번엔 확실한 투자처가. 낙처. 홍 사장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소리 지겹게 들었어.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홍 사장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황기만 앞으로 밀었습니다. 황기만은 서류를 받아들며 제목을 읽었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약서야. 새로운 계약서. 홍 사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내놔야지. 황기만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신장, 간, 각막. 신체 장기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시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황기만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말도 안 돼. 홍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돈을 갚던가. 아니면 이 각서에 도장을 찍던가. 둘 중 하나야. 황기만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주워들고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홍 사장님, 제발. 황기만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일주일. 사흘. 홍 사장은 비웃으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황기만 씨,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자선사업 할 수는 없다고. 홍 사장은 황기만 앞으로 걸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줄게.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이 각서에 도장을 찍어와. 알겠나? 황기만은 홍 사장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홍 사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기만 씨,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우리가 누군지 잘 알잖아. 황기만은 서류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냉한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며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호성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황기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깊은 근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신문을 접고 천천히 황기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황기만 앞에 섰습니다. 황기만 씨 아니신가요? 황기만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성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저씨? 맞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네요. 제가 같이 앉아도 괜찮을까요? 황기만은 주저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네, 앉으세요. 정호성은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황기만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황기만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호성은 웨이터를 불러 커피를 주문한 후 황기만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황기만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제가 투자 쪽 일을 하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들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황기만은 깜짝 놀라며 정호성을 쳐다봤습니다. 투자요? 무슨 투자 말씀이신가요? 제가 자산운용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호성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투자나 개인 자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황기만은 명함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카드지에 인쇄된 회사명과 직함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투자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황기만 씨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황기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투자회사요? 그럼 같은 업계네요. 정호성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하시나요? 황기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요즘 상황이 좀. 정호성은 황기만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황기만은 정호성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충분한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정호성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해외 펀드에서 큰 수익을 올려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참이에요. 황기만은 갑자기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혹시 단기자금 대출도 가능한가요? 단기자금요? 정호성은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요? 5억. 아니 3억만이라도. 황기만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이자는 얼마든지. 정호성은 황기만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호성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무담보로는 어렵고요. 담보요? 무슨 담보든지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황기만 씨, 혹시 YL그룹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임원으로 계시는 걸로. 황기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 바닥이 좁다 보니까요. 정호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YL그룹에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회사 내부 정보 같은 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 정호성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황기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황기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부 정보라고 하시면?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황기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 사장의 차가운 얼굴과 신체 장기 각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런 자료를 제공한다면 정말 돈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정호성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정호성은 은밀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만이 우리 계획에 넘어왔어. 강재인은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황기만 상황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심각해. 사채업자들한테 완전히 목이 잡혔더군. 정호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체 장기까지 담보로 요구하는 수준이야. 김도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더 쉽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어. 정호성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판단력을 잃게 마련이거든. 강재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만이 아내 유경이와도 사이가 안 좋아요. 요즘 거의 매일 싸우는 것 같던데. 더 좋군. 정호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정이 불안정하면 더욱 다급해질 테니까. 김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YL그룹 내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황기찬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2대인데 중요한 자료는 항상 휴대용 노트북에 저장한다고 해요. 휴대용이라. 정호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회장실에 있는 건 미끼용이군.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황기찬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에 있을 거예요. 김도윤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중 계약서, 페이퍼 컴퍼니 운영 내역, 자금 세탁 증거들이 모두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황기만이 그런 걸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맡길 리는 없을 텐데.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야. 정호성은 테이블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나 외부 미팅이 있을 때가 기회겠네요. 맞아요. 강재인도 동의했습니다. 황기만이 회사 일로 회장실에 드나드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정호성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황기만이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야. 그 사람 겁이 많거든. 돈 문제만 해결되면 할 거예요. 강재인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황기만은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김도윤은 다른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황기만 씨가 큰 위험에 처할 텐데. 그건 그 사람이 각오해야 할 일이야. 정호성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목적 달성이 우선이거든. 강재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면 어떻게 공개할 건가요? 익명 제보 형태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야. 정호성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 유튜버를 통해서 말이지. 그러면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울 거야. 김도윤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기만 씨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지. 정호성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 강재인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황기찬을 무너뜨려야 해요. 은호를 죽이고 도희 씨까지 죽인 당신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다짐을 나눴습니다. 복수의 시작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YL그룹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확인한 후 다시 넣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는 자신에게 되뇌이며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그의 긴장감도 함께 고조되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황기만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만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황기찬은 큰 책상 앞에 앉아 여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아, 바쁜데 미안하다. 아니야, 무슨 일이야? 황기찬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 황기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황기찬은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쪽 투자건이지? 그래, 맞아. 황기만은 주위를 둘러보며 황기찬의 노트북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책상 오른쪽에 은색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세계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거야. 그렇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야.
황기만은 황기찬이 지도를 보는 틈을 이용해 슬쩍 노트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황기찬은 여전히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야. 황기만은 노트북 화면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여러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었고 그중 하나가 기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갑자기 돌아서자 황기만은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찬아. 황기만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계약서 초안 같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아, 그거 말이야. 황기찬은 책상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파일을 찾아볼게. 황기찬이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폴더를 여는지 눈여겨봤습니다. 여기 있네. 황기찬은 화면을 황기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한 초안이야. 황기만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했네. 그때 황기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 황기찬은 전화를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아, 상무님. 황기찬은 전화를 받으며 회장실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황기만은 재빨리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복사 작업이 시작되었고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황기찬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만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사 진행률이 아직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그건도 확인해 주시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사 진행률은 7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회의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황기찬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만은 급하게 USB 제거 준비를 했지만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미안, 급한 전화였어. 황기찬이 책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다급하게 USB를 뽑으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기찬아. 황기만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래, 고생했어. 황기찬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황기만은 서둘러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USB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대로 복사가 됐을까? 정호성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황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이 나타나자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황기만은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좀 늦어져서. 정호성은 황기만의 초조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셨겠죠? 황기만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정호성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방해를 받아서 완전히 복사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황기만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성은 USB를 받아들며 눈을 좁혔습니다. 방해를 받았다고요? 전화가 와서 급하게 작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황기만은 식은땀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정호성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몇 개의 파일이 있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호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황기만은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대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호성은 노트북을 덮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걸로 투자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황기만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정호성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황기만 씨, 저를 호구로 보시는 건가요? 황기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정호성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급하게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변명은 그만하세요. 정호성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거래는 무효입니다. 안 돼요. 황기만은 정호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일까지 시간이 없어요. 정호성은 황기만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황기만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정호성은 잠시 황기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황기만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어 완전한 자료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호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황기만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정호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번엔 완벽한 자료를 가져와야 해요. 이중계약서, 페이퍼 컴퍼니 관련 파일, 모든 기밀 자료 말이에요. 황기만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형님이 직접 관리하는 자료인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호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면 거래는 없어요. 언제까지요? 내일 밤 12시까지. 정호성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완벽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요. 황기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황기만 씨. 정호성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면 제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정호성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정호성이 떠난 후 황기만은 벤치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황기찬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의 자료를 어떻게 복사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황기만은 이틀 연속으로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기찬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기찬아, 어제 말한 계약서 수정안 가져왔어. 황기찬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 확인해보자. 황기만은 황기찬이 서류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이번엔 미리 파악해둔 폴더들을 빠르게 선택해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사 진행률이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 50%, 70%. 황기만은 긴장하며 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겠는데. 황기찬이 중얼거리며 여전히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90%까지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황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황기만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몸을 움직여 노트북을 가렸습니다. 나라야, 지금 회의 중인데. 황기찬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황나라는 황기만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만 오빠도 있었네. 응, 업무 얘기 중이었어. 황기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황나라는 황기만의 어색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기만 오빠, 왜 그렇게 긴장해? 긴장? 아니야, 그냥. 황기만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황기찬도 황기만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정말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황기만은 슬쩍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복사가 95%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황나라는 황기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녁에 시간 있어? 엄마가 같이 식사하자던데. 저녁 일정을 확인해봐야겠는데. 황기찬이 수첩을 찾으려 할 때였습니다. B- 복사 완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나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황기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USB를 뽑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내 휴대폰 알림이었어. 황기만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 같네. 황나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황기만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소리치고는 좀 이상한데. 요즘 휴대폰 소리가 다 비슷비슷해. 황기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헷갈려. 황기만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수정안 검토 후에 연락할게.
그래, 고생했어. 황기찬은 여전히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황기만이 회장실을 나가려 할 때 황나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만 오빠 얼굴 진짜 안 좋아. 병원이나 가봐. 고마워. 황기만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황기만은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에서는 황나라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기만 오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황기찬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황기찬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황기만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호성은 은밀한 사무실에서 강재인, 김도윤과 함께 황기만이 가져온 두 번째 USB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떤가요? 강재인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아. 김도윤은 정호성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요? 해외 프로젝트 이중 계약서가 여기 있고. 정호성은 마우스를 클릭하며 설명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운영 내역도 전부 들어있어. 강재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금 세탁 증거는요? 이것 봐. 정호성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상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야. 김도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황기찬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신중해야 해. 정호성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공개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 강재인은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저와 은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차근차근 가자. 정호성은 강재인을 진정시켰습니다. 먼저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 김도윤은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회계 부정과 법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좋아.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익명 제보 형태로 유튜브에 올릴 거야. 가면 유튜버를 섭외해서 말이지. 김도윤이 다른 우려를 표했습니다. YL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을 텐데 무고한 직원들도 피해를 보겠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정호성은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황기찬을 무너뜨리려면 감수해야 할 때까지. 강재인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황기찬은 끝장이겠네요. 회장직은 물론이고 법정에도 서게 될 거야. 정호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횡령, 배임, 자금 세탁.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김도윤은 화면을 자세히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네요. 이 정도 증거면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유튜버는 언제 섭외할 건가요?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준비 완료하고 모레 저녁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야. 정호성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대서특필될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 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황기찬의 몰락이 시작될 거야. 정호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아침, YL그룹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급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불안한 표정들이 그녀의 화를 더욱 돋웠습니다. 당장 들어와. 강미라는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쳤습니다. 황기찬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강미라는 휴대폰을 황기찬의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이 뭐냐고. 황기찬은 고개를 들어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이건 뭐야? 변명할 거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서,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이게 다 사실이야?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황기찬은 급히 변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조작? 강미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들이 조작이라고. 회계장부까지 일치하는데. 황기찬은 일어서서 강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입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그럼 네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네. 강미란은 황기찬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외부로 유출시켜? 진정하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기찬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결? 강미란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30% 폭락했어. 30%.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라니. 그뿐이 아니야. 강미란은 휴대폰을 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 의향을 밝혔어. 검찰까지요? 황기찬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연하지.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강미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겠어.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후회해도 늦어. 강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당장 회장직에서 사임해. 네. 황기찬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임하라고. 강미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가 회장으로 있으면 회사가 더 큰 타격을 받아. 상무님, 그건 너무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다고? 강미란은 비웃었습니다. 범죄로 키운 회사가 자랑이야?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잃고 나가란 말씀입니까? 그게 당연하지. 강미란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에 책임져야지. 상무님, 제발. 황기찬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강미란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사임서 준비해. 안 그러면 내가 이사회에서 해임시킬 거야. 강미란이 회장실을 나간 후 황기찬은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성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YL그룹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황기찬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패트릭 당신. 황기찬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황기찬 씨라고 해야겠군요. 정호성은 의자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직도 오래 못하실 것 같으니까요.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왔습니다. 정호성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투자금 전액 회수하러 왔어요. 투자금 회수? 황기찬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정호성은 계약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보세요. 투자 대상 기업이 중대한 법적 문제에 연루될 경우 즉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기찬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 정호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들이 모두 가짜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황기찬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지금 와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증거들을 보고도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상을 해보죠. 투자금은 차차 갚아드릴 테니. 협상? 정호성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하자고요? 제발요. 황기찬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정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미 끝났다는 말이에요. 정호성은 황기찬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장직 사임은 물론이고 보유 지분도 전부 매각해야 할 상황이에요.
황기찬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회사는 내 인생이에요. 인생이요? 정호성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범죄로 쌓아올린 인생 말씀인가요? 범죄라니. 황기찬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정호성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실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걸 잃으실 건지. 황기찬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정호성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투자금 회수 계획을 세워주세요. 정호성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직 사임과 지분 매각 일정도 함께 말이죠. 황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거예요. 정호성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요. 위약금까지.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정호성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는 투자금의 3배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황기찬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조건 아닙니까? 과도하다고요? 정호성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황기찬 씨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인데요. 황기찬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어요. 그것도 황기찬 씨 책임이죠. 정호성은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청씨.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성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정말요? 황기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정호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황기찬은 정호성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 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정호성은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답변 주세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호성이 나간 후 황기찬은 혼자 남아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황기만은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고 마음은 깊은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YL그룹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지만 그는 차마 소리를 켤 수가 없었습니다. 도유경이 부엌에서 나와 황기만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황기만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유경아. 요즘 계속 이런 식이야. 무슨 일 있어? 도유경은 황기만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황기만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유경은 황기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리고 계속 떨리고 있잖아. 황기만은 급히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도유경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이상한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황기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회사 일? 도유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YL그룹 관련된 일이야? 황기만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YL그룹을 얘기해? 뉴스 안 봤어? 연일 나오고 있잖아. 도유경은 리모컨을 들어 TV 소리를 켰습니다. 황기찬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고. 뉴스에서는 YL그룹의 주가 폭락과 황기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어?
도유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황기만은 과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과 관련이 있어? 도유경은 황기만의 반응에 더욱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민해? 평소답지 않게. 황기만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유경아, 미안해. 갑자기 왜 미안해? 도유경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황기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황기만 옆에 앉으며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실수? 말해봐. 말할 수 없어. 황기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실망받고 싶지 않아. 실망? 도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황기만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신음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도유경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발 말해줘. 뭘 했는지 모르면 도와줄 수도 없잖아. 도와줄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황기만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다니 무슨 소리야? 도유경은 황기만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황기만은 도유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경아, 나 정말 바보야. 왜 갑자기 울어? 도유경도 눈물이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거래를 했어. 황기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그들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회사 기밀 자료를 달라고 했어. 황기만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도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YL그룹 자료를? 황기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이 노트북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해서 넘겨줬어. 미쳤어? 도유경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 알아. 이제 알겠어. 황기만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절박했어. 사채업자들이 신체 장기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도유경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 뉴스에 나오는 황기찬 비리 폭로가 내가 넘겨준 자료 때문이야. 황기만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도유경은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YL그룹 전체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YL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김도윤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의 몰락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강재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뭘. 김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희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여요. 도희 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말이에요. 김도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단순한 복수심이었어요. 도희를 죽인 놈들을 반드시 벌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당연하죠. 하지만 재인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윤 씨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저 때문에 도희 씨가. 그런 말씀 마세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재인 씨도 피해자예요. 황기찬과 최자영이 저지른 일이. 하지만 제가 좀 더 조심했다면. 재인 씨.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앞을 봐야 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YL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김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거예요. 삼촌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는 무서웠는데. 강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든든해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니까요. 김도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복수심과 분노가 조금씩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YL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김도윤은 깜짝 놀라며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함께요? 네. 강재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도윤 씨 도움이 필요해요. 김도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도희도 그걸 원할 거예요. 정말요? 강재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새로운 YL그룹을 만들어봐요.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회사로. 강재인은 감동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김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인 씨가 있어서 복수가 아닌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꽉 잡혀 있었고 그 손길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니까. 어려워도 괜찮아요. 김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니까.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재건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텅 빈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임서가 놓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만년필이 들려 있었지만 아직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실내는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황기찬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바빠서.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 황기찬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강세리는 황기찬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함께? 황기찬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게 이 결과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강세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황기찬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많은 일이라. 그래, 정말 많은 일을 했지. 그럼 이제 와서 왜 이런 식으로 나와? 강세리는 황기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식? 황기찬은 돌아서며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야. 강세리는 황기찬의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현실이라니. 우리가 망했어. 황기찬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끝장났다고.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강세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든 아니면 해외로 피하든. 해외로 피해? 황기찬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돈이나 있어야지. 강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우리가 모아둔 돈? 황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어? 강세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사 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황기찬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범죄로 번 돈이라고. 범죄라니. 강세리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남의 회사를 털어먹은 거지. 강세리는 황기찬의 변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야? 원망? 황기찬은 사임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원망할 가치도 없어. 가치가 없다고. 강세리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황기찬은 사임서에 서명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가짜였으니까.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
황기찬은 서명을 마치고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강세리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잖아. 황기찬은 강세리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다고 생각해? 강세리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기찬은 사임서를 봉투에 넣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끝이야. 각자 알아서 살아. 황기찬이 회장실을 나가려 할 때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황기찬은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강세리는 혼자 남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호성은 YL그룹 이사회실에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주주 지분 증명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씨. 강미라는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정호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YL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강미라는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기찬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인수하신 거군요. 네. 정호성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황기찬은? 강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정호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임서도 제출했고 모든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강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그녀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상무님. 정호성은 강미란의 표정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황기찬을 두둔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강미란은 급히 말했습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변한 것 같아서. 급작스럽다고요? 정호성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황기찬이 저지른 범죄들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황기찬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안정성? 정호성은 강미란의 말을 끊었습니다. 범죄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상무님. 정호성은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강미라는 정호성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새롭게요? 네. 정호성은 돌아서며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회사로 말이죠. 그런 취지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존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말이죠. 강미라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원진 재편성, 사업구조 조정, 그리고. 정호성은 잠시 멈추며 강미란을 응시했습니다. 황기찬에게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재검토. 강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상무님 스스로 판단하세요. 정호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강미라는 불안감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회사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정호성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강미라는 서류를 받아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황기찬과 나눈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과 비리 연루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강미라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무님도 황기찬의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더군요. 정호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직접 관여하셨고 이중 계약서 작성에도 참여하셨더라고요. 강미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황기찬이 시킨 일이었어요. 시킨 일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건 아니죠. 정호성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제발. 강미라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정호성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어쩔 수 없겠네요. 강미라는 정호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설마 저를 해고하시려는 건 아니죠? 해고. 정호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부족하다고요? 상무님도 황기찬과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호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겠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씨, 정말 그러실 건가요?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호성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법이 결정할 일이죠. 잠깐만요. 강미란은 급히 정호성을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정호성은 강미란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황기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어요. 강미란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이 더 있어요. 더 많은 정보라. 정호성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외 계좌, 숨겨진 부동산, 그리고 강미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김도희 살인사건과 관련된 진실도 알고 있어요. 정호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김도희 살인사건요? 네. 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기찬이 직접 관여했어요. 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정호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도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김도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녹음 파일과 문서들. 강미란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황기찬이 사건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정호성은 강미란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정보들을 모두 제공한다면 네, 모든 걸 다 드리겠어요. 강미란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정호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어요. 강미란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기고 황기찬의 추가 범죄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정호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상무직에서는 물러나야 해요. 강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성은 강미란과 악수를 나누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기찬은 이미 무너졌지만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계획에 대한 암시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YL그룹의 시작입니다. 정호성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복수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